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대한민국에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11년 연속으로 수입차 판매 1위를 한 자동차,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수입차 하면 그냥 E클래스를 구매하는 건지 오늘 시승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시승기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번 신형 E클래스에서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은요, 바로 T맵 오토 적용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입차를 사면 사실상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그냥 포기를 하고 무조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서 내 핸드폰과 차를 연결을 시켜서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했었는데, 혹은 이 송풍구 에어벤트 같은 데다가 별도의 거치대를 꽂아서 여기다가 핸드폰을 붙여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실제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면요, 출발! 이렇게 누르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UI에 맞게 살짝 튜닝이 된 T맵 내비게이션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차를 판매를 하는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서야 이 하나씩 넣어주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냥 T맵이 개발해 놓은 걸 여기 넣기만 하면 되니까 수입차들이 이 현지화하기 참 좋은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볼보, 폴스타 이런 브랜드들도 잘하고 있고요. 이 T맵 오토는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에서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식으로 여기 계기판에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스타일을 아예 내비게이션 스타일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이 T맵 내비게이션을 내 눈앞에 계기판에 바로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 HUD에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T맵 내비게이션의 정보가 HUD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돼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 신형 E클래스의 분명한 장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다 지원이 됩니다. 언제 이 오른쪽으로 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 T맵 오토의 또 장점은 작년에 이미 출고받으신 분들 24년형 이거 서비스 센터 가면 다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오너분들 내 거 몇 달 차이로 구형이라서 이거 업데이트를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무상 업데이트는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E클래스는 E300 AMG 라인입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M254 엔진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이 최고 출력은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 정도 되는 수준의 이 엔진을 갖추고 있어요. M254 4기통 엔진의 특징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솔린 엔진들처럼 이 벨트로 구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23마력짜리 전기 모터가 엔진의 크랭크샤프트에 붙어서 엔진이 구동하는 데에 같이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전기 모터가 이 엔진과 변속기 사이 이 크랭크샤프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은 바로 이 부드러움입니다.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우리가 정차했을 때 엔진을 껐다가 켜는 요 아이들링 스탑앤고 과정이 너무나 매끄럽고, 엔진이 소리로는 꺼진 거를 알지만 엔진이 언제 꺼졌는지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엔진을 부드럽게 꺼졌다가 깨었다가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지금 이렇게 정차를 했다가 재출발을 하는 상황, 이럴 때 엔진을 깨워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엔진이 아주 부드럽게 깨어나서 엔진이 언제 깼지? 이거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엔진이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속에서 가속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속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0.1초의 순간에 터보렉이 발생하잖아요. 이 터보차저의 배기가스가 아직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상황, 터보렉이 발생이 되어야 할 이 0.1초의 순간에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힘을 딱 보태주니까 이 기존에 우리가 터보 엔진에서 느꼈던 그런 터보렉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속에서 이렇게 가속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부드럽게 힘이 보태져서 뭔가 출력이 지연되는 느낌, 이런 느낌들을 거의 느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엔진이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가속 응답성이 막 좋아져서 이 차의 느낌이 되게 스포티하게 바뀌었느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엔진답게 이 가속 느낌이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매끄럽게 바뀌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번 응답성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 세대 4기통 엔진 있잖아요. M274나 M264나 이런 엔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음색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약간 디젤의 음색이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진동이 꽤 많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M254 엔진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진동이나 음색이나 이런 많은 부분들에서 훨씬 더 정숙해지고 부드러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생긴 장점들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이 글라이딩 기능이라는 건데요, 이 가속을 하다가 발을 뗐을 때 이 탄력으로만 주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가 엔진을 그냥 꺼버립니다. 기존에 가속을 했던 힘만으로 관성으로 주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타력 주행으로 시동을 끄고도 쭉 달리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배출가스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그리고 연비를 극단적으로 더 뽑아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는 이 저공해 2종 인증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2300에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9G 트로닉 이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9단 자동 변속기에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한 장점은 일단 매끄럽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변속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언제 변속을 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변속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BMW 같은 경쟁사들이 ZF-의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변속기와는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더라도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이내믹하게 변속기 세팅을 해놓은 반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9G 트로닉 변속기는 즉각적인 응답성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고 매끄럽게 변속을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속을 해보고 감속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변속기가 언제 변속을 했는지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고 매끄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 9G 트로닉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언제 변속했는지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전기 모터와 9단 변속기가 아주 절묘하게 어우러져서 이 차의 정숙성, 이 부드러움 이런 것들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벤츠 9단 변속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연비를 꼽을 수 있겠죠. 9단으로 이 단수를 짜잘하게 나눠놓고 지금 뭐 극단적으로 연비를 신경 쓰지 않는 컴포트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변속기가 끊임없이 최적의 단수를 찾아서 계속 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RPM을 웬만하면 2000rpm을 절대 안 넘기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래스는 연비에 있어서도 경쟁 모델 대비해서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이 포매틱 모델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를 11.6km/L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제네시스 G80 2.5L 모델에 비해서는 당연히 훨씬 더 좋고요.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BMW 5 시리즈 530i X 드라이브 대비해서도 연비가 0.5km/L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 대비해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 클래스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높은 연비를 그러면 어떻게 달성했느냐, 그걸 놓고 보면 역시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9단 변속기 그리고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 이런 상황에서 가속을 해보게 되면 내가 지금 가속을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한두 스텝 정도 더 늦게 변속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꿨는데 RPM만 2000rpm 이상으로 괜히 더 높게 쓰고 변속기의 응답성은 기존 컴포트 모드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엔진만 스포티해지고 변속기는 여전히 부드러워요. 내가 뭔가 이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지금 좀 다이내믹하게 주행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조차 이 변속기가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 이런 점들은 이 9단 자동 변속기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외관 디자인 여러분 이미 많이 살펴보셨으니까 저희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엔진룸이 있고 캐빈룸이 있고 트렁크룸이 있는 이런 전형적인 이 3박스 세단의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고급 후륜구동 승용차의 느낌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엔진룸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캐빈룸이 시작하는 이런 디자인을 가리켜서 이 캣백워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이따만한 거, 변속기도 이따만한 게 들어갔으니까
이 승객석이 이렇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의도를 갖추고 있는 이런 전형적인 대배기량 후륜구동 자동차의 디자인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디자인 실루엣에 있어서 굉장히 고급차의 느낌을 물씬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디자인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오늘 시승한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E300 AMG 라인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렇게 삼각별로 가득 채워놓은 이 AMG 라인만의 디자인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 가짜 공기흡입구로 만들어 놓은 이런 플라스틱 파츠를 봐도 이런 부분에도 삼각별을 가득 채워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예전 같았으면 이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별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들어가서 우리는 뭐 삼각별 되게 좋긴 한데 그렇게 드러내진 않는다, 은근하게 드러낸다, 이런 멋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삼각별을 그냥 자랑스럽게 그냥 가득 채워놓고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GLC 전기차나 이 차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모델에는 이 헤드램프 안에 있는 DRL까지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삼각별 모양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세대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랑 이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램프 하나당 100만 화소 이상의 이 품질을 자랑하는 픽셀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시야를 밝게 비춰주는 것뿐 아니라 비가 오는 상황, 안개가 끼는 상황, 맑은 상황,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헤드램프의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와, 지금 엔진을 보면 이 앞쪽에 굉장히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E클래스를 가지고 이 6기통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장착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 앞부분으로도 굉장히 여유 공간이 많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엔진을 보면 지금 이 바퀴의 가운데 축보다 훨씬 더 엔진이 뒤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 거동성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엔진이 끝나는 지점에는 전기 모터가 장착이 하나 돼 있는데 이 엔진이 워낙 안쪽으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네요. 이렇게 전기 모터가 이쯤에 위치해 있고 요 다음에 9단 변속기가 이만큼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식의 엔진룸 구성을 해놓고 있네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주 클래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AMG 라인이고 가장 스포티한 디자인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윈도우 라인을 여전히 크롬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 전통의 크롬의 고급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을 살려놓고 있고, 요즘 다른 자동차 회사들 같으면 뭐 M 스포츠 패키지나 제네시스 뭐 블랙 트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런 부분들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무리 AMG 라인이어도 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품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롬으로 처리가 된 이 윈도우 라인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 도어 선점이 같은 경우도 매끈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플러시 도어 핸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테슬라부터 해서 많은 차들이 이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히든 타입 도어 핸들은 이 문 손잡이가 안쪽으로 숨겨져 있다가 팝업이 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거는 전자식 도어 핸들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도어 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는 이 앞쪽 부분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도어가 사고가 났을 때 팝업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도 도어가 이렇게 팝업된 상태가 유지돼서 물리적으로 도어를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식 도어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예쁘고 안전 측면에서도 테슬라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이 삼각별 중앙에 하나만 달려 있어도 누가 메르세데스 벤츠인 걸 모르겠습니까? 테일 램프까지도 삼각별이 들어가서 나 벤츠야 이런 거를 막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벤츠라는 브랜드를 드러내지 않고 약간 숨기려는 척을 하는 게 더 멋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 많은 시장, 특히 요즘 중국 시장 같은 곳에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 힘을 더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이 테일 램프를 갖춘 것도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방향지 시등을 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쪽에만 들어오는데 저는 이 방향지 시등에 이게 시인성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 굉장히 작은 부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밝게 들어와 주거나 아니면 이 삼각별 디자인을 활용할 거였으면 아예 이 삼각별 자체가 방향지 시등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지금 VDA 기준으로는 540리터 정도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백 한 개는 여유 있게 들어가고 어쩌면 두 개까지도 세로로 들어갈 수 있을 법한 아주 깊고도 널찍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전형적인 이 3박스 세단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도 아주 극대화해서 뽑아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이 중형 캐리어 안쪽으로 쑥 집어 넣어도 이 정도 공간이 남는 정도.
20인치 중반대 정도 되는 이 중형 캐리어를 4개 정도는 넉넉하게 넣을 수 있겠다 싶은 수준의 이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는 프리미엄 세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원터치 폴딩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쪽 양쪽에 있는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폴딩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긴 짐, 더 많은 짐을 수납하고 있을 때는 시트를 접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자, 또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시트만 접어서 긴 짐만 수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대 2대 4 폴딩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2열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 사람의 무릎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또 이런 식으로 파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열에 앉았을 때 굉장히 착자성이 편하고 레그룸이 여유 있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이 차는 가솔린 자동차고 또 후륜구동 자동차다 보니까 이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이 공간에 센터 터널이 이만큼 올라가 있고 실내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2열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대비해서 이 레그룸 공간 같은 경우는 무려 17mm가 더 증가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좌우폭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요, 이 전체 시트의 너비가 무려 1159m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S클래스와 비교해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을 정도로 여유로운 이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E클래스는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도 혹은 의전용 차량으로 사용하시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2열에는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아쉽지만 2열 통풍 시트 기능은 제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에 별도로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3존 공조 시스템은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2열의 온도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쪽 에어벤트 부분 이 질감을 보세요. 이 플라스틱은 요런 플라스틱이 E클래스에 들어간다고? 정말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짝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열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열에서 가장 인상을 끄는 건 역시 MBUX 슈퍼 스크린이죠. 12.3인치 계기판 들어갔고요.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14.4인치 이 16대 9 비율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아주 큼직큼직하고 시원하고 또 럭셔리한 첨단 자동차의 느낌을 물씬 자아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 캐빈룸을 쭉 감싸는 이 앰비언트 라이팅이나 낮이라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아래쪽으로도 이 슈퍼 스크린이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쪽에도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요즘 자랑, 이 화려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 클래스에서 똑같이 들어오면서 이 실내 탔을 때 아주 화려하고 럭셔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디스플레이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지만 내비게이션 경로도 여기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틱톡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버드 범프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멜론을 통해서 음악 선곡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을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첨단 자동차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도중에도 조수석에 있는 운전자가 이런 식으로 음악 선곡을 할 수 있고요. 음악 선곡을 하는 과정을 운전자는 보지 못하도록 운전자의 눈동자를 인식해서 한 번 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이런 기능까지 아주 꼼꼼하게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같은 경우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요. 핸드폰을 이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서 역시 독일차답게 너 운전할 때 핸드폰 볼 생각 하지 마 라는 그런 의도를 갖춘 이런 무선 충전 패드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메르세데스 벤츠 퀼팅이 되어 있는 이런 나파 가죽 시트, 이런 것도 아주 럭셔리하죠. 요즘 첨단 자동차들은 시트의 퀼팅 같은 것들을 많이 줄이고 좀 심플하게 가는 추세인데 이 메르세데스 벤츠는 럭셔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 퀼팅이 되어 있는 이런 럭셔리한 나파 가죽 시트를 적용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E클래스 승차감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답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00 AMG 라인은 굉장히 독특한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이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이라는 건데요. 이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은 뭐냐면 기계식 가변 댐퍼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댐퍼라는 건 이 안에 오일이 차 있고 여기를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오일 저항을 통해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댐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질리티 컨트롤, 이 기계
기계식 가변 댐퍼는 피스톤 안에다가 바이패스 우회 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짜잘한 진동이 올라오는 이런 노면에서는 이 바이패스 우회 경로로 오일이 슉슉슉슉 지나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피스톤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되니까 전체적인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큰 압력이 들어오게 되면 이 오일 압력에 의해서 바이패스 경로가 닫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들링을 급격하게 하는 상황, 댐퍼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상황에서는 이 오일 압력에 의해서 바이패스 통로가 막히게 되니까 댐퍼가 굉장히 단단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핸들링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롤이 굉장히 억제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댐퍼가 단단해지는 상황은 이 핸들링을 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노면에 깊은 크랙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만났을 때는 승차감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제법 고속으로 달리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이음매를 강하게 넣는 이런 상황에서는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전자식 가변 댐퍼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자식 가변 댐퍼는 기본적으로 이 내가 원하는 모드에 따라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하게,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조절을 딱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자식 가변 댐퍼가 조금 더 유용하다, 조금 더 실용적이다 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일상적인 상황에서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안락하게 주행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풍조론 같은 경우도 A필러 각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뒤로 눕혀놨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공기저항계수 같은 경우도 0.23cd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풍절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 서스펜션, 핸들링, 엔진, 변속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드럽고 정숙하게끔 이 차를 만들어놨습니다. 컴포트 세단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 클래스가 그냥 정답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세팅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10km 단위로도 이 속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를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핸들에 손만 대면 인식하는 정전식 핸들도 갖추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간거리 조절이라든지 차선 중앙을 유지해주는 능력, 그리고 차선이 이렇게 굽이치는 상황에서도 이 차가 알아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능력, 이 어댑티브 크루즈의 기본기는 아주 훌륭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간거리 같은 경우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전 메르세데스 벤츠 같으면 사실 이 차간거리를 1단계로 조절해놔도 앞차와의 간격을 좀 여유 있게 설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간거리를 1단계로 설정하게 되면 앞차랑 꽤 가까이 붙어서 주행을 해주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 가까이 붙어서 주행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차 후에 시동을 껐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 시동을 켜는 이 과정도 아주 매끄럽게 느껴진다는 거, 이런 것들도 이 벤츠 E 클래스 어댑티브 크루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지금 출시하는 ADAS는 이 정도 수준 이상의 ADAS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차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알아서 시내에서 주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규로 막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방향지시 등을 켜고 나서 차가 조작을 해야지, 차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쏙쏙쏙쏙 시내를 주행하고 이런 것들은 법규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딱 정해져 있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서는 훌륭한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온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상적으로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런 정체 구간에서 사용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어댑티브 크루즈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에서 진짜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버메스터의 4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사운드가 미쳤네요. 사운드가 미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좋은 사운드가 나올 수가 있죠? 진짜 놀라운데요. 어떤 노래를 틀더라도 정말 이 사운드의 해상도가 높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들어진 사운드라는 게 느껴져요. 메르세데스 벤츠 E 클래스에 들어가는 버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은 출력은 730W 정도입니다. 사운드가 좋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폴스타나 볼보 이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스피커의 출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데, 사실 저는 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운드의 해상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운드의 섬세함, 그 사운드의 디테일을 표현하는 능력이 미쳤습니다. 진짜 이 사운드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사운드를 보여주네요. 기본적으로 17개의 스피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쪽 A필러 트위터부터 미드레인지 스피커, 센터 스피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몸을 살짝 둥둥둥둥 음악에 맞춰서 때려주는 이 익사이터까지 이 운전석과 조수석에 양쪽에 2개씩 해서 총 4개의 익사이터가 달려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스피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아주 잘 튜닝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에서 딱 하나 빼지 말아야 되는 옵션이 있다면 그건 바로 스피커 옵션일 정도로 아주 뛰어난 수준의 사운드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건 진짜 필수 옵션입니다. 여러분 E클래스 구매하시려고 보면 이 옵션 구성된 것 중에 버메스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에서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없냐? 저는 아쉬운 부분 이런 게 아쉽습니다. 이 긁을까봐 상당히 마음이 쫄리는 이런 지금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이 강남의 흔한 주차장이죠. 센서가 안 울립니다. 이제 울리네. 센서가 굉장히 늦게 울립니다. 긁기 거의 직전에만 센서가 울려요. 그래서 센서가 조금 늦게 울린다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아쉽고, 이런 타이트한 공간을 빠져나간 이런 상황에서는 일찍 나한테 경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이렇게까지 지금 타이트하게 빠져나갔는데 이 서라운드 뷰를 지금 미리 안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더 센서가 먼저 경고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굳이 뭐 조금 아쉬운 점을 찾자면 이 후방 카메라가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다는 거. 지금 보면 이 후방 카메라를 알고 지금 박았습니까? 여유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주차할 때 후방 카메라의 이 직관성은 조금 떨어진다. 지금 보면 막 박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지금 여유 있게 주차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의 직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E300 AMG 라인을 시승해 봤는데요. 시작 가격은 9,380만 원부터입니다. 9,380만 원이면 사실 저렴하거나 가성비의 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컴포트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교과서 같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주변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차 플레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